안녕하십니까. 지금은 이제 김문수 지사 가운데 그 자유파의 새로운 이제 그 지도자 리더로 이제 그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문수, 그다음에 그 방통위 이진숙, 그다음에 그 국방부 장관 후보자 김용현 이런 분들이 상당히 그 자유파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조금 더 그 좌파들 야당이 공세에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그러면서도 이제 그 논리적이고 예리하게 반박하는 이런 데 그 모습에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환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김문수 지사가 이제 그 서면으로 이제 그 답변을 먼저 내잖아요, 국회에요. 거기 보니까 정말 이게 참 이게 감동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이걸 먼저 좀 소개하고 그리고 이제 그 좌파들이 말도 안 되게 가짜 뉴스로 김문수 지사를 헐뜯으려고 온갖 게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참 이게 그 딱 어디 몇십 년 전에 말꼬리 하나도 앞뒤 다 잘라서 고막이 가져와가지고 계속 막말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게 공격을 퍼붓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가짜 뉴스들 제가 하나하나 반박. 왜 제가 이제 김문수 지사하고 잘합니다. 오래 전부터 이제 그 방송도 같이 제가 유튜브 김문수 TV 했고요. 그다음에 그 여러 선거도 좀 도와드리고 오랜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좌파들이 가짜뉴 것으로 이제 그 어떤 특정 부분만 말을 따가 공격하면 제가 앞뒤 다 소개해서 앞뒤 맥락을 보면 그게 어떤 뜻인지 아니까 이걸 대신 방송하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이제 그 서면 답변 중에요. 꼭 소개하고 싶은 거는요. 참 이게 이런 거는 감동적이에요. 민주당에서 김문수 지사한테 그 서면으로 질의를 청문회 준비 질의를 보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인생 철학이 뭐냐 이런 데 지금 인생 철학이 뭐냐 이걸 이제 김문수 지사는 한 줄로 답을 했습니다. 인생 철학을 한 줄로 답을 했습니다. 뭐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다. 야, 참 이게 얼마나 이게 애국자입니까? 얼마나 이게 평생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렇게 일을 해왔으면 이거 일반 사람들이 쓰기 어렵습니다. 평생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 왔기 때문에 당당하게 한 줄로 인생 철학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아무나 이게 거짓말로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김문수 지사가 살아온 삶을 보면 정말 고등학교 때부터 시위했죠. 그때는 민주화가 시대의 그 화두가 민주화니까 고등학교, 대학교 때 민주운동을 누구보다 처절하게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년 6개월 구속도 되고 다 이게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몰락하면서 또 이제 그 더 사람이 그렇잖아요. 젊어서 뜨거운 가슴으로 좌파가 되다가도 또 나이가 들면서 이제 그 차가운 머리로 이성으로 또 우파로 전향하는 이런 경우는 나쁜 게 아닙니다. 공산주의가 몰락하면서도 끝내 저 종북 좌파로 수구 좌파로 남아있는 지금도 마르크스 레닌주의 외우고 있는 이자들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정치에 입문해서 YS 때부터 홍준표하고 그때 왜 국회의원 3선 부천에 그다음에 경기도지사 재선 다 했지 않습니까? 평생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 왔기 때문에 당당하게 인생 철학이 뭐냐? 질문에 한 줄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다. 야, 이것만 봐도 이게 장관으로서 충분한 거 아닙니까? 평생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치온 국회의원이나 이런 데 우리 지도층 인사 누가 있습니까? 몇 명 있습니까? 야, 이것만 봐도 이게 저는 뭐 충분한 자기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재미로 하나 소개하면 가장 후회되는 거는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부모님 말씀을 잘 듣지 않았던 일이다. 이랬고요. 가장 자랑스러웠던 일은 뭐냐? 이랬더니 금전적 이익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한 일이다. 가장 인생에 자랑스러웠던 일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서면 자랑스러운 일. 이랬더니 금전이익, 돈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한 일.
이게 가장 자랑스럽다. 그렇죠. 청렴하면 김문수 아닙니까? 김문수가 지금 이게 어디 살고 있습니까? 평생 몇십 년 동안 이사하면 갔습니까? 청렴하면 김문수잖아요. 김문수 지사한테 돈 이야기 꺼내는 이용우 이자가요. 이용우 변호사 아닙니까? 인천에. 제가 따로 이게 이용우 지금 변협에 징계 중이고 그다음에 검찰에 수사 중이 됐잖아. 이자가 500건을 변협의 경유표를 누락하고 탈세를 위해 500건을 그냥 경유표 안 붙이고 몰래 변호하다가 이제 공천될 것 같으니까 한꺼번에 500건 그 전에 15건 평생 15건 붙이다가 이런 자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말도 안 되게 나는 월급 받는 변호사니까 경유증 안 붙이된다. 이게 말이 돼요? 경유증이라는 게 법인 이름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 개인 이름을 적는 게 아닌데 월급 받는 변호사든 파트너든 구성원이든 아무 관계 없단 말이에요. 대표 변호사든. 그냥 법무부의 창조 이름으로 경유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단 말이죠. 안 했단 말이죠. 어디서 이렇게 해명까지 거짓말쟁이 이 이용우가 김문수 자보고 유튜브로 뭐 5억을 벌었니 4억을 4년 동안 그게 전부 운영비로 다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김문수를 10만 원씩 받아갖고 하루에 그거 제가 같이 했기 때문에 알잖아요. 어디서 이 이용우란 자가 자기가 지금 이렇게 지연재나 징계받고 있는 거는 말 안 하고 말도 안 되는 걸 이게 계속 가짜뉴스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가. 하여튼 이런 뭐 답변을 쭉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서면 답변. 탄핵에 대해서도 뭐라고 이제 김문수가 답변했냐. 헌재의 탄핵 결정은 인정한다. 그러면서도 이게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거로 생각한다. 본인은 이게 탄핵을 반대하고 부당하니까 이것도 이게 저는 아주 당당한 소신 표명이다. 좀 이래야 돼요. 장관 후보자들이 물으면 뭐 5.16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5.16은 이게 혁명으로 이게 우리 국가를 한강의 기적을 가져왔다. 이렇게 당당하게 좀 이야기 못합니까? 뭐 쿠데타인지 뭐 혁명인지 애매하게 말을 못해가지고 우물쭈물 뭐라고 하는지 이제까지 이런 장관들만 있었잖아요. 건국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당당하게 48년 5월 10일 건국했다. 이거 못합니까? 당당하게. 그 정도는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승만 대통령 존경한다고 김문수 장관에게 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신껏 답한 거예요. 서면 답변에. 이러니까 이제 막 좌파 단체들이 계속 사퇴해라 이런 식으로 이게 그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막 김문수 장관에게 사퇴하고 옛날처럼 뭐 거구 유튜브나 해라 이런 식으로 이게 계속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중에 이상하게 이용우 이자가 이게 자기가 범죄자니까 그런지 이용우 이자가 계속 많이 떠드네. 이자가 이제 그 김문수가 불법 파업의 손해 폭탄이 특효약이다. 이런 이제 발언을 가지고 노동자 공격했다고 계속 떠드는데, 야 이용우 너도 이게 변호사지만, 야 법이라는 게 이용우 잘 들어보라고. 법이라는 게 저울하고 칼이 있어야 되잖아. 불법을 하면 칼로 단호하게 처단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저울이 있어야 되잖아. 저울이라는 게 그 균형, 평형 감각 이게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사용자하고 노동자 사이에도 저울이 있어야지, 양쪽에. 그러면 합법적인 파업은 노동상권, 합법적인 파업은 보호해주잖아, 우리 헌법이. 근데 불법으로 파업하면 어떻게 돼? 불법을 하면 이게 당연히 불법이니까 보호 못 받으니까 그러면 손해배상이나 또 처벌돼야지. 이게 균형에 맞는 거 아니냐? 아니 이용우, 야 법을 아는 변호사가 그것도 모르냐? 법이라는 게 양쪽에 균형이 맞아야지. 그러면 불법으로 파업 안 하면 되잖아. 아니 불법 파업에 손해배상 청구하는 걸 문제 삼으려면 불법 파업 안 하면 되잖아. 법 지켜서. 왜 불법을 하느냐고. 이거부터 나무래야지. 법이 충분히 노동상권을 보장해주고 있잖아. 그러면 노동상권 내에서 파업을 하면 되지. 왜 불법 하느냐 말이야. 그 불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지. 앞으로 합법적으로 할 거 아니냐고. 그게 뭐가 잘못됐냐 말이야. 어디 말도 안 되는 게 그게 노란봉투법 아니야. 그리고요, 또 이게 어떤 단체는 한국 여성민우회 최희연, 이런 게 전부 좌파 단체입니다.
한국 여성민우회 최의원, 이번에 이게 뭐라 했냐, 이자는 김문수 자는 입만 열면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퍼뜨린다. 여성을 성적 대상화한다. 입만 열면. 야, 이거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보네. 아니, 김문수가 연세가 얼마인데 평생 여자 문제로 이게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처럼 이게 여성 문제로 이게 구설수 올린 적 있냐? 있어? 오거돈, 박원순, 안희정 이런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는 김부선하고 정검사까지 했잖아. 정검사까지. 근데 김문수가 무슨 여성을 대상에, 옛날에 한류, 옛날에 2010년, 이것도 이게 2010년이네. 15년 전에 2010년에 11월 달에 서울대 강연에서 뭐라 했냐면 소녀시대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우리 한류가 휩쓸고 있잖아요. 내가 봐도 아주 잘생겼어요. 쭉쭉빵빵이야 정말. 이렇게 한류를 강조하다가 재미있게 표현하다고 쭉쭉빵빵. 이 표현 하나 가지고 이게 마치 이게 여성을 성대상화하고 온갖 이것처럼 이게 이렇게 공격 사태, 이게 사태거리냐? 야, 이 표현 한번 안 쓴 남자 우리나라 몇 명 있겠냐? 쭉쭉빵빵 한 번 이게 안 쓴 사람 누가 있겠냐? 그 앞뒤 맥락 다 잘라버리고. 그게 2010년 강의할 때 우리 한류를 강조하다 보니 소녀시대 너무 멋있고 예쁘고 하다 보니까 그 표현하다 보니까 좀 재밌게 하다가 이 표현이 나왔는데 이게 그렇게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온갖 뭐 이게 말이 돼? 그리고 성소수자는 김문수가 이게 독실한 가톨릭 신자니까 아니 낙태 같은 거 방지하고 동성연애 비판할 수도 있지. 아니 동성연애 비판 나도 해. 그게 뭐가 문제야? 그거는 다 사람이 생각이 틀린 거지. 그 다음에 뭐 또 완전히 뭐 춘향전 단체까지 이게 어디 이런 다 이상한 좌파단체니 뭐 춘향전 설명하면서 이게 변사또가 춘향이 뭐 따먹었다 뭐 이 표현을 썼다고 또 이게 춘향이 단체까지 들고 올랐네. 이것도 이게 앞뒤 맥락을 다 자른 거지. 이거는 2011년에 6월 달에 최고 경영자들 상대로 조찬 특강하다가 하면서 이게 우리 지방 관리들의 부패나 비리가 너무 많으니까 이 변사또 같은 놈들이 있잖아. 매가매 이게 이재명 같은 놈들이야. 저는 변사또보다는 이재명이 예를 드는 게 더 좋다 봐요. 온갖 이게 지방에서 비리 하는 저지르는 이걸 비판하다가 아마 약간 이게 재미있게 표현 이건 뭐 저는 좋은 표현은 아니라 봐요. 그렇지만 이게 뭐 이 정도 실언 가지고 이게 이렇게까지 공격할 2011년도 겁니다. 이게 뭐 의도적으로 누구를 비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지방관들의 부패, 목민관의 바른 자세를 강의하다가 변사또를 비난하는 과정에 잠깐 놓은 이 발언 가지고 이렇게까지 떠들이댔냐 말이야. 이것도 인생 살면서 한 번도 그럼 재밌는 표현 안 하고 딱 공자님, 맹자님, 예수님, 석가모니 말만 쫙 쓰고 살아온 사람이 있냐고 우리나라에. 어디 말도 안 되는 제목에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하나만 더 또 소개하면 제일 심한 게 세월호 참사. 거기에 또 여러 단체 중에 일부 좌파 단체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건 잘 알잖아요. 세월호가 2014년 4.16 4월 16일이죠. 그때 김문수자가 경기도지사 때입니다. 경기도지사 두 번째 될 때 임기가 6월 달까지니까 임기 말에 세월호 사건이 난 거예요. 그때 김문수 지사가 정말 이게 잠도 안 못 자고 몇 달 동안 세월호 수습을 위해서 종합대책위를 운영하면서 얼마나 세월호 유족들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라 이러면서 이게 얼마나 그때 몇 달 동안 집에도 잠도 못 주무시고 얼마나 고생해서 세월호 도와준 거 제가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한번 이게 인터넷 찾아보세요. 2014년이니까 도지사 할 때일 겁니다. 더군다나 이게 안산이잖아, 안산. 세월호 유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도지사로서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배려해가 도와주라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그때는 모든 국민이 같이 울고 같이 밥도 안 먹고 이래 슬퍼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부모님이 돌아가도 3일 상하면 요즘에 잊고 하잖아요. 그럼 이게 잊고 이제 우리 안전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제도를 어떻게 바꿀지 이런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이게 정치적으로 울가물나는 이런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래 그 이후에 수많은 국세를 써가면서
외국 가서 이게 글 한두 줄 적어 오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 분향소부터. 그러니까 이제 그 후에 한참 뒤에 너무 이거 정치적으로 이용을 계속 하니까 이걸 이게 좀 비판한 거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이게 점잖게 비판했어요. 아, 이걸 가지고 세월호에서 마치 이게 김문수가 처음부터 이 세월호를 아주 이게 비하한 것처럼 이런 게 그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세월호 2014년에 그 한두 달 우리 얼마나 전 국민이 같이 힘들어하고 아파했습니까? 지금 세월호 하면 야, 이제 그만 좀 해라. 이런 게 우리 국민이 많아요. 그게 바로 그걸 자꾸 정치적으로 울가묻고 또 거기에 어떤 혜택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국민들이 자꾸 이게 떠나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정말 좀 이게 참사를 좀 어디 정치에 좀 이용 안 해모야 됩니다. 진짜 우리 그 유족들 저는 지금도 마음 아파하고 가슴 아픕니다. 근데 그걸 이용해 먹는 정치권이 있단 말이죠. 거기에 놀아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뭐든지 과유불급 아닙니까? 어떤 사고든지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들 다 돌아가셔도 어느 정도 이게 슬퍼하는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일상으로 돌아가는 기간이 있잖아요. 참 이게 저는 그게 한참 뒤에 뭐 추모 가지고 추모의 구판이나 기업관, 박원순이 남기관 율산 청소해야 된다. 이거야말로 당연한 이야기잖아. 이거 유족들 전체를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박원순이나 그 일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을 향해 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잘못된 겁니까? 결론적으로 저는 김문수의 발언을 앞뒤를 잘 이렇게 그 취지 전체를 보면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본인의 그 투철한 애국심 보십시오. 애국심. 인생 철학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게 저는 정말, 인생 철학을 딱 한 줄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다. 이게 철학이라.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저는 지도자감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앞으로 뭐 청문회 어차피 이게 뭐 거쳐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좌파들 이렇게 어차피 뭐 공개하다 끝내겠죠. 앞으로 노동 개혁 정말 이제 건폭들 우리 뿌리 뽑아야 됩니다. 노란 봉투 이런 것도 막아야 되고요. 앞으로 이제 그 노동 개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